장 선생님 인사해야 말씀하시죠? 되지 않나? 인사? 예, 안녕하세요. 장가빌 쌤입니다. 팀 이름을 어디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썬라이징 장가빌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주호 쌤 아세요? 예,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듣고 왔습니다. 원래는 교재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네.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예. 김주호 쌤.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모인 만큼 또 많은 도움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특목고, 영재고 가거나 뭐 K모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들 좀 토론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심쌤은 그 K모가 이제 영재학교 지금 많이 이제 핫 이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영재학교가 10개 정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더 늘어나서 AI까지 하면 13개까지 지금 늘어날 수 있고 과학고도 전국에 30개 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했을 때 요즘에 경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네. K모가 영재고나 과학고 가는데 꼭 필요한가요? 근데 그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서 10개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예, 8개죠. 현재 8개고 예. 나중에 3개가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과학고는 30개가 아니라 20개. 예, 연가고 합쳐서 보통 30개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내후년에는 30개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시, 또 KMO 그런 점수가 예. 아니면 상을 받은 거를 우리가 이제 과학고를 갈 때 자소서에 이제 그런 거를 쓰잖아요. 예. 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쓸 수 없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KMO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죠. 예. 예. 근데 사실상 보면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뭐 창의 수학이건 영재학교 시험이건 KMO를 보는 거건 사실 처음에 공부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예. 뭐 말이 창의 수학이고 영재학교 시험이고지 뭐 극심하다 뭐 중등 극심하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보통 테크트리를 타면 뭐 KMO 1차를 타다가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예. 타다가 이제 얘가 중3이다. 예. 그럼 중3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KMO 2차는 힘들잖아요. 사실 7월 달에 그렇죠. 시험 보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걔는 바로 이제 모의고사 이제 풀이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다 하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1차에 내가 상을 받았으면 네. 그 2차 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2차를 준비 안 한다 그러면은 조금 얘가 조금 동력도 뭐 잃을 것도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 뭐 중2다 그러면 또 1년 남았으니까 네. 바로 이제 모의고사로 풀어도 뭐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학생들을 봤을 때 얘가 과연 K모 1차까지는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2차를 꼭 봐야 되냐 그러면은 2차는 꼭 보지 않아도 된다. 예. 보면은 예. 좋고 뭐 그 정도. 예, 예. 우리 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우리가 보통 이제 KMO 같은 걸 이제 할 때 그걸 이제 준비를 하되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보통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보기에는 2차까지를 1년에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한 1차 정도를 1년 해서 하면 그게 이제 거기 영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너 준비를 하면 한 1년 정도를 하되 너무 빠지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2년 되고 3년 되면 또 다른 거에 이제 시간 배분 문제가 네, 생기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차는 어찌 보면 단답형 형식인데 네. 영재고 시험이 이제 거의 서술형으로 요즘에는 예. 다 네. 바뀌었거든요. 네. 예. 그럼 2차, KMO 2차가 어차피 서술형을 쓰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김용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우선은 이제 그 경시 쪽이 이제 분야가 4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대수, 조합,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정수. 예. 정수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수나 기하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예. 고등과정하고 연결이 되긴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뭐 교과과정을 많이 벗어나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고등과정하고 이제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데 예. 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영재고를 가는데 맞아요. K모를 해도 하는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는. 예. 네. 근데 이제 정수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 말씀 것처럼 그렇게 직접 연결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그 학교 시험 보면 이 부정방정시라는 거 할 때 보면 왜냐면 이제 맞아요. 예. 지금 수능도 그렇죠. 계속 그냥 창의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도 사실은 어느 부분은 꽤 연결이 되고 또 학교 내신 같은 거에서도 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수분도 의외로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근데 고등학교 예. 수업도 이제 하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그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정석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 과정이 있지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학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습 부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KMO를 뭐 입상을 바라지 않고 예. 영재고를 이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예, 고민을 이제 맞습니다.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정수는 좀 발췌를 해서 영재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너무 경시 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다른 부분은 좀 이제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 그 교재를 다 각자 만들어서 하잖아요. 개념서나 이런 거 문제풀이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발췌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재고가 지금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 2단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거든요. 네. 그리고 5개 학교 공동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색깔을 많이 넣어서 뭐 서울, 경기, 한가영 문제하고 차이가 크게 심하게 나지는 않아요. 5개 학교가 공동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준비를 할 때 서울형, 뭐 경기, 한가영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하긴 해요. 기출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공동 출제 학교와 서울, 경기, 한가영은 이제 저 생각은 이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잠깐 이야기 해 주시면 누가 하시나요? 예. 그 서울하고 네. 경기하고 한가영 예. 나머지 5개 학교 예. 이렇게 보는데 뭐 근데 보통이 우리가 이제 영재학교 대비를 한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네. 사실상 다 같이 뭉뚱그려서 하잖아요. 우리 네.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근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누구는 서울 본다, 누구는 경기 본다, 누구는 한과영 본다, 누구는 나머지 뭐 대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5개 학교를 본다. 이렇게 했었을 때 따로따로 대비를 하면은 그 학교 수준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뭐 나눠서 교재를 구분해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 말로는 그냥 5개 학교는 공통으로 봐서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대전과학고다 그러면 대전과학고 기출 문제들이 쭉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위주로 이제 푸는데 사실 그것도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또 애들 입장에서 끝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영재학교 문제면 같이 다 풀려서 네. 뭐 그렇게 따로 나누고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약간 틀린 얘기지만 대입 수리 논술 할 때도 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수리 논술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그렇죠. 시험 보기 직전에 네. 그 기출 문제를 파이널로 좀 하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하다가 이제 파이널하기 뭐 한 달 전 직전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특화된 기출 문제를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 네,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기출 문제나 이런 걸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네. 자주 나오는 분야가 네, 있죠. 유형이 정해져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주면서 그쪽 문제들을 계속 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죠. 네, 그 예.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근데 학교마다 좀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가영이나 뭐 서울,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교시 때, 그러니까 2차 1교시, 2교시, 3교시 나뉘는데 1교시 때 국영수 가사가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서울영재고 합격시킨 학생들을 봐봤을 때 1교시에는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되게 시간이 모자라고 네, 맞아요. 좀 순발력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국영수 가사를 일단 다 잘해야 되는, 영재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차, 2교시, 3교시는 다 수학과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지만 서울은 또 그런 1교시 그거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한가영은 아예 수학과학 쪽으로만 나오지만 거기는 또 채점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시간도 3시간을 주기 때문에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좀 풀이 그런 쓰는 어떤 그 스킬도 필요하거든요. 한가영에 맞는 풀이.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또 다르고, 경기는 또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출제 학교는 공동으로 출제를 하지만 그 문제마다 이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쉬운 문제들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유사 문제를 뽑아서 뭐 서울형, 경기형, 한가형, 그다음에 공동출제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하는 걸 저는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 의견을 좀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고요. 네. 김용환 선생님은 또 아무래도 뭐 각 네.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수업은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마지막 파이널 근처쯤 가면 네. 그때부터 이제 각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 뭐 가학고도 어차피 좀 마찬가지잖아요. 가학고도 공동 출제를 좀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네. 근데 제가 문제들을 한 번씩 싹 보면 거기도 포인트 문제들은 꼭 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영역별로 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교재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출문제랑 이렇게 융합시켜서 유사 문제도 좀 많이 뽑고 모의고사까지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풀이 과정 쓰는 거나 이제 가학과하고 영재는 좀 다르잖아요. 영재학교는 시험을 잘 보면 되는데, 이제 물론 3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가학고는 면접 형식이다 보니까 문제도 잘 풀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말을 또 잘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학고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영재학교는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네. 2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영재학교나 가학고 이 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심사위원님. 예. 보통 영재학교 과학고 대비한다 그러면 예전부터 보통 5학년 때부터 네. 해가지고 저희 커리큘럼에 따르면 3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1년은 이제 모의고사 풀이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그래도 5학년 정도 늦어도 네. 그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보고, 그러니까 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못해도 중학교 선행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심화는 안 돼 있더라도 그래야지 커리큘럼 좀 따라갈 수 있고 경시도 KMO 1차 정도 볼 수 있을 정도 역량도 만들어지고, 또 영재학교 2차 시험 대비할 때 그 문제들 아시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과학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과학고가 물론 영재학교보다 문제가 쉽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 발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20분 동안에 확 풀고 발표를 네. 해야 돼가지고 항상 공부할 때는 그거보다 어렵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영재 과고를 저희가 이제 같이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이제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 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말하는 것도요, 네. 자주 하면 늡니다. 네, 맞아요. 말하는 것도 자주 하면 그것도 늘기 때문에 계속 시켜야 돼요. 예. 이것도 이제 맞아요. 예, 좀 숙달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꾸 발표하는 것도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네. 예, 나중에는 좀 더 이제 긴장 안 하고 좀 더 자기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영재학교를 어떤 학생이 가려면 이제 보통 KMO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 상하 정도 네. 그거랑 이제 수원에서 좀 필요한 수열이나 이쪽을 좀 하거든요.
학생들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영재학교를 준비를 꾸준하게 했는데 어떤 학생은 수원까지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필요한 것만. 네. 그럼 이제 수투나 미적분 쪽은 일단 안 하고 스톱하고 영재학교를 네네.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영재학교를 떨어졌을 때 네. 선행도 많이 느려질 거고 또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많이 궁금했는데 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예. 영재고 떨어졌을 때 예. 보통 이제 과거를 발표가 이제 8월 달쯤 나잖아요. 예. 8월 말쯤에. 예. 뭐 그때부터 선행을 해도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 그러면 중3 겨울방학 때까지 네. 미적분까지는 진도를 다 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예. 실력 정석으로 합격자 반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불합격자 반도 그렇고 똑같이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수업을 네. 진행을 해왔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일부 학원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학원도 있지만 네. 같이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를 하면서 선행심화를 좀 따로 나가고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영재고 떨어진 애들하고 합격한 애들하고의 그 온도 차가 엄청나게 예. 크거든요. 그래서 예.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처음 맛보는 실패잖아요. 솔직히 인생에서. 예.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감도 되게 심하고 예. 그다음에 패배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실제 애들 표정 자체가 밝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기부여도 계속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그 다음에 또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생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수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같이 섞어서도 저도 수업을 해봤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는 얼굴이 그늘져 있고 얘는 밝게 있고 딱 보면 네, 앞에서 보면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왜 같이 섞어서 할 수밖에 없었냐?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뭐 그거 저도 한번 해보고 나서는 그 시간 내서라도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 그러면 김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선행을 굳이 안 해도 되고 3학년 끝나고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도 어차피 상관없는. 네. 그러니까 뭐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굳이 미적분까지 미리 땡겨서 할 필요 네.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지도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거의 많이 해봐야 수투까지만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이제 합격하거나 불합격했을 때 이제 네. 그때부터 선행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 KMO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재고는 그러니까 그 실전 문제 푸는 이제 2학년 때부터 보통 하는 거고, KMO는 그 전까지 일단 좀 하다가 이제 그 네. 정리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KMO 1차까지는 네. 어차피 공부하는 과목이 비슷비슷하니까 수준도 그렇고. 제 생각에 맞습니다. 별로 뭐 엇나가는 부분, 얘만 따로다 뭐 이런 부분도 별로 없고 하니까 또 이제 KMO가 경시 그 창의력을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MO 1차까지는 저는 찬성인데 2차에서 조금 아닌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할 사람은 해도 되지만 굳이 뭐 필수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네. 입장이죠.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선행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예. 네, 영재학교 과학군 준비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 부분이 중3 때 그 7월 달까지 네. 그때 2차 시험을 보잖아요. 네.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전까지 수원, 수투, 수열 부분에 약간 예. 그렇죠. 빼고서 더 이상 선행 안 하고. 선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그렇게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미적분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봐요. 네. 왜냐? 예. 얘네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은 7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뭐 7월 말이건 8월 달이건 해도 충분하다. 예. 그때부터 아까 김영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중3까지 해도요. 금방 올라가요. 이것도 제가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그 뭐 예비 고1이라 그러죠. 예.
그 2월 달까지 하면은 실력 정석,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 벗어난 사실은 그 붙은 학생도 있고 예, 떨어진 예, 학생도 예. 있는데 예. 두 학생 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수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붙은 학생들이 오히려 너무 그 기고만만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실제 본선인 대학교,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떨어진 학생들이 오히려 고등학교 그렇죠, 와서 그렇죠. 분발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붙은 학생은 또 겸손하면서 자기 수양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또 떨어진 학생은 또 여기서 새로운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물론 어느 정도 갈림이 있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것도 없고 붙었다고 해서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건 아니라는 것도 또 네, 어차피 중요한 건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죠. 그 과정. 실패는 어찌 보면 성공이 또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예. 그걸 또 예. 한 번에 트라이를 한 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너무 죽고 살기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 그 과정을 오히려 약간 즐기는 게 그렇죠. 즐겨서 뭐 한번 해봐서 난 이번에 예. 처음에 한번 성과를 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에 성과를 안 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여기 뭐 내가 죽고 살기로 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향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학 경시 강사가 촌스럽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잠깐 이야기 좀 드리려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은?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세련되지려면 예. 미디어를 많이 타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입시보다 경시는 그렇게 이제 미디어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예. 미디어 타야 이제 본인도 좀 꾸미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도 아마 좀 덜 세련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사실 일반 수학 선생님들도 미디어 안 타면 별로 외모 별로 안 꾸미거든요. 안 꾸미고 뭐 사실은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본연에 집중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름이 날리고 그러면 외모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런 게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 교수님 이제 외모적으로 좀 촌스럽다. 그 예,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죠? 세련되지 못하다. 아. 많이 예. 예. 신선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나이들이 다 많아요. 아, 젊은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꼰대 같아요. 그냥 꼰대 스타일인 거예요. 꼰대 스타일. 옛날부터 이거 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하는, 왜 옆에서 누가 말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냥, 저도 처음에 강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예. 양복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제 생각에 35살 넘어서부터 오. 양복을 안 입었어요. 어. 일단 불편도 하지만 어. 엄마들이 이제 오면은 그 전에 왜 내가 양복을 입었냐? 나 네. 여기 선생이다 알려주려고. 어. 여기 선생님이다. 예, 예. 학생하고 다르다. 근데 35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이렇게 옷 대충 입고 나가도 다 알아 그냥. 어. 이미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 스타일에 대해서 누가 뭐 구두를 무슨 색 신어라, 바지 뭐 입어라, 머리는 항상 뭐 하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영어 선생님은 좀 다르긴 하던데 이상하게 우리 쪽에서는 본 적도 없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예.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김용환 선생님은 저도 뭐 이렇게 딱히 평생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MBTI가 ISTP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MBTI도 하세요? 네, 네. 극 네. I라서 네. 실제 뭐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거나 뭐 이렇게 뭐 외향적이진 않으니까 그 아무래도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경험상 이제 수학 경시 강사들, 과학 경시 강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수학 경시 강사들은 맞아요. 대부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촌스럽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주로 보면 경시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의 수학에 미쳐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랬어. 수학 오타쿠 아니면은 이제 뭐 이게 교무실에 갇혀서 사는 히키코모리 맞아, 같은 맞아. 그런 스타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리고 또 경시를 배우는 학생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맞아요. 태클을 안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부 수업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시하는 애들은 그냥 뭐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어려운 것만 가르쳐 주면 막 미치고 환장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광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없지 않나. 그것도 있고 이제 저 생각은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원래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좀 수수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주변에서도 막 그런 애들이 많죠. 예. 주변에서도 막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외모를 꾸미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저희는 경시 어려운 공부를 해도 좀 그 선생님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수업도 잘하지만 뭔가 좀 스타일을 갖추는 그렇죠. 그런 이게 게 저는 저는 다홍치마라고. 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예. 카리스마가 더 있고 음. 요즘 시대에 또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렇죠. 말 주변도 좀 좋아야 되고 그렇죠. 저 보기에도 좀 네. 부드러워 보여야 되고. 근데 옛날 저희가 이제 입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세련된 사람보다 좀 덜 세련된 사람이 더 실력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특히 이과 수학하면 조금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과 수학을 잘하고 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오히려 문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때도 뭐 사실은 실력은 외모랑 또 오히려 반비례한다 뭐 그런 생각도 맞아요. 있었는데 네네. 요새는 뭐 미디어를 많이 타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더 세련되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아요. 예. 외모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전부 다 스타일리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이제 말도 세련되게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학생들 보기에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 수업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를 봤는데 흰머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있죠. 그 사람 나름대로 나이가 들었지만 네, 신경 많이 쓰신 거죠. 계속 신경 써오신 거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 번에 안 됩니다. 경시 강사, 그러니까 이런 강사들도 나이가 들면 더 실력도 더 탄탄해지고 또 외모적인 것도 이제 좀 더 그 사람만의 색깔을 좀 가지면 우리가 수학도 사실은 네. 금방 안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련된 것도 사실은 금방 안 느는 거죠. 사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맞아요. 예, 한 방에 확 세련돼질 수는 없는 거죠. 예. 촌스럽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저희 팀은 촌스럽지 않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또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게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예. 수업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은 뭐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가르치는 건 그렇게 촌스럽지는 않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한마디만 좀 예. 해주십시오. 아니,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외모는 그렇지만 수업은 세련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조합장입니다. 일명 조합장이라고 하죠. 조합이 이제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개념은 아는데, 이런 문제 유형들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정말 영재고든 과학고든 완벽하게 다 조합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수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상당히 학생들이 개념은 간단한데 문제가 너무 어렵다. 또 그런 사고를 펼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좀 엄청나게 많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합 자체가 상당히 학생들이 또 좀 어려워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그 기출문제와 유형별 문제, 그 다음 기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단 조합장입니다. 저는 완벽기야 김용만입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늘어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 완벽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러움 속에 있는 정수, 심상환입니다. 왜 부드러운 정수냐? 뭐 제 성격도 부드럽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 애들 부드럽게 다뤄요. 하지만 애들을 수업할 때 정수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영재학교 시험에서는 뭐 정수론이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실 뭐 KMO나 이런 경시론에서는 정수론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정수론을 맡겨주시면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정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극강대수 김지호입니다. 대수는 모든 학생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대수는 사실 수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수학의 가장 기본이고 대수를 다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해야 사실은 다른 과목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수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의미에서 대수의 극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